영원으로 사는 삶. 박정미 지음, 출판 들녘. 팅커들의 숲. 팅커스 버블은 영국 남서부 서머싯에 위치한 친환경 공동체로 1994년에 설립되었다. 자연 파괴 없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극단적인 생활 환경에서 사는 것으로 유명하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그 안에서 너무도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이곳에선 조금도 당연하지 않다. 참으로 고되었다. 이름을 댈 수 있는 모든 육체적 어려움을 모두 모아놓은 것 같았다. 어둡고 춥고 더럽고 배고프고 위험하고 힘들고 불편했다. 지난 몇 개월간 여러 군데의 친환경 농장을 거치며 시골 생활과 육체적 노동에 꽤 익숙해졌다고 자신했는데 큰 착각이었다. 팅커스 버블의 거친 환경에 비교하면 다른 농장은 천국에 가까웠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전기불이 아닌 헤드토치이며 보일러 대신 나무 난로를 사용한다. 목욕할 때도 요리할 때도 공간을 데울 때도 차 한 잔을 끓일 때도 나무를 태워야 한다. 볼일을 보고 싶으면 어두운 진흙 숲길을 걸어 겨우 엉덩이만 가리는 재래식 화장실에 가야 하고 목욕은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였다. 설거지하고 청소나 세탁할 때는 그 어떤 세제도 사용하지 않는다. 집을 짓는다면서 전동 드릴 하나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벨 때는 손도끼와 손톱을 사용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바깥 일을 하고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집이 무너져 버리는 위험한 상황도 빈번했다. 아침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고된 노동의 후유증과 냉골의 추위에 온몸의 근육과 뼈마디를 가격당하며 잠에서 깬다. 얼음장 같은 찬물로 코 밑에 묻은 까만 재를 대충 닦아내고 천근만근 무거운 몸에 두꺼운 외투와 눅눅한 우비를 걸친다. 그리고 흙투성이 장화를 신고 질퍽한 진흙 숲길을 걸어 공동 주방으로 향했다. 우유를 넣어 끓인 귀리에 달콤한 꿀과 견과류, 과일을 넣은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이면 정말 힘이 날 텐데. 혹시나 하는 기대를 안고 어두컴컴한 주방 안을 살펴보았다. 우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소가 없어요. 그럼 꿀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양봉도 하지 않거든요. 그럼 설탕이라도? 아니요, 우리는 설탕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살아요. 직접 기르지 않으면 누릴 수도 없다. 당연한 이치다. 자급자족 농장을 몇 군데 경험하니 이젠 놀랍지도 않다. 그래도 매번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아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전날 구운 딱딱한 빵 조각에 버터였다. 아니면 생귀리를 물에 말아먹는 정도. 실망한 내 표정이 마음에 걸렸는지 공동체 멤버 잭이 설탕을 넣지 않고 만든 잼을 주겠다고 했다. 그는 사다리를 타고 컴컴한 다락으로 올라가 먼지 자욱한 병을 하나 꺼내왔다. 잼을 내어준 잭에게는 미안하지만 정말 맛이 없었다. 내게 맛이란 달콤함과 같은 말이었으니 말이다. 빵이라도 구워 먹으려면 모닥불을 지펴야 한다. 몇몇 멤버들은 따뜻한 토스트에 열정을 불태운다. 질척거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꺼져가는 불씨를 후후 불어가며 기어코 달걀 프라이와 토스트를 해먹고 만다. 나는 그런 열정의 움직임을 보일 만큼 활기찬 아침을 맞지 못했으니 그저 차가운 빵을 뜯어먹고 만다. 이곳에서는 나 혼자만 불편했다. 고된 생활이 4일째 이어지자 나는 이들의 생활 방식에 의문이 생겼다. 이들이 살아가는 이 불편한 방식이 과연 수많은 현대인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필요한 것을 스스로 공급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자급자족이라 했나?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생활 방식은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욕구를 포기하게 하는 것 아닐까? 인간은 모두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고 싶어 한다.
단순히 먹고 자고 살아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따뜻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잠자며 힘들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기본에 가까운 욕구이다. 아무리 자연을 위해서라지만 어느 누가 그 모든 쾌적함을 버리고 이렇게 힘들고 고된 환경에서 기꺼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하튼 나의 길은 아닌 것 같다. 내겐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의 목적과 동기는 없다. 당장이라도 이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머물기로 약속한 2주는 어떻게든 채우고 싶었다. 어쨌든 열흘 후면 다시 문명으로 돌아갈 테니 눈 딱 감고 남은 기간을 버텨보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라디오 뉴스를 들으며 밭일을 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식을 들은 팅커 캣이 말했다. 세상에, 어떻게 경제와 돈이 생명이나 삶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을까? 난 정말 그들이 행복하길 바라. 사실 난 그들이 행복하다고 믿지 않지만 말이야.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문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고되게 살아가면서 도시에 사는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다니. 이들은 정말 이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다. 같은 시대를 살며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는 걸까? 나와 팅커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환경에 해를 주지 않는 삶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팅커들에게 육체적 불편함과 검소한 생활은 일상이었다. 팅커들의 진정성은 내 마음에 조금씩 진심 어린 존경을 싹틔웠다. 세상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집. 숲에는 허름한 은신처가 많았다. 재활용품으로 지은 집과 개암나무 대를 구부린 후 대형 천막으로 대충 덮어놓은 텐트, 쓰러진 나무가 그대로 박힌 무너져가는 집까지. 사실 은신처라기보다는 그냥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는 공간도 많았다. 최근에 와서야 원형 흙집을 비롯해 집다운 목조주택을 만들었지만 공동체 초기에는 대충 되는 대로 자재를 구해 은신처를 만들었다고 한다. 팅커들이 지은 집은 얼핏 봐도 부족한 점이 많아 보였다. 단열도 잘 안 될 것 같은 허름한 판잣집에서는 안락함이나 쾌적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실로 편안해 보였다. 재활용 천막 아래에서도 기꺼이 몇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지붕과 창문이 있고 자연자재로 본인이 직접 지은 공간. 그들에게 이 공간은 고급 전원주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소중한 집이다. 팅커들이 집을 짓는 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지구에 해를 주지 않는가다. 번듯하고 편리한 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벌레와 풀 한 포기에 조금의 해도 주지 않을 소박한 은신처를 소망한다. 인간이 따뜻하고 예쁜 집을 짓는 사이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생태계는 무너져 간다. 추운 날 따뜻한 집에서 반소매를 입고 더운 날 시스템 에어컨을 가동해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 오늘날 인간이 바라는 완벽한 집은 지구의 완벽한 조화를 무너뜨린다. 한없이 누추하고 허름한 팅커들의 집은 세상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집이었다는 것이 그제야 비로소 보였다. 현대 식품 산업은 기후변화와 토양오염에 막대한 파괴적 영향을 준다. 따라서 팅커들은 90% 이상의 먹거리를 자급자족한다. 과일과 채소를 직접 기르고 풀어 키우는 닭에서 계란을 얻는다. 내가 머물 당시에는 소를 키우지 않았지만 소가 있을 때에는 우유와 요구르트, 고기, 치즈, 버터를 얻는다. 멤버의 일부는 채식주의자지만 일부는 육식을 한다. 주로 길에서 사고를 당해 죽은 동물을 먹고 가끔 다람쥐와 비둘기, 토끼 등을 사냥한다. 이들은 대형 슈퍼마켓을 절대 이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식재료는 윤리적인 도매상에서만 구매하며 유기농 제품만을 사용한다. 맛없는 잼을 만드는 이유, 즉 설탕을 먹지 않는 이유는 이러했다. 먼저 설탕의 원재료인 사탕수수를 농사짓는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 열대림을 파괴하고 대규모로 소각하면서 동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위기에 처한다. 경작지 주변에 발생하는 수자원 고갈과 토양 침식도 문제다. 또한 설탕 제조 과정에서 탄소와 폐수, 농업용 화학물질, 고형 폐기물 등이 대량 배출되어 대기 오염과 토양 오염, 수질 오염을 초래한다. 제3세계 사탕수수 생산지의 노동 착취와 불공정한 무역체제도 수백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설탕 산업의 고질적 문제다. 왜곡된 무역구조와 폭력적인 플랜테이션 경영 방식으로 인해 사탕수수 노동자들은 노예와 다름없는 비극적인 삶을 살고 수많은 어린아이의 노동이 착취된다. 팅커들은 이 백해무익한 설탕을 소비하지 않으려 큰 노력을 해왔다. 양봉도 해보고 사탕수수를 대체할 사탕물을 직접 길러보기도 했지만 결국 달콤한 것을 섭취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저녁 식사는 모든 멤버가 돌아가며 준비했다. 장작을 패고 불을 지펴 물을 끓이는 데에만 3시간이 걸렸다. 이도 보통 일이 아니었고 요리하려면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해 재료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였다. 그러니 저녁 준비로만 한나절이 금세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소박한 음식. 이 음식에는 설탕 한 스푼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고된 일과를 끝낸 팅커들에게는 최고의 진수성찬이었다. 돼지의 사랑과 동료의 정성이 듬뿍 담긴 소중한 음식을 조금도 낭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일 것이다. 팅커들은 접시에 남은 흔적까지 혀로 핥아 먹으며 신성한 식사의식을 마쳤다. 팅커스 버블의 원칙.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생계를 유지한다. 팅커스 버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터전에서 손노동으로 거둘 수 있는 것에서만 수입을 얻겠다는 것이다. 팅커들은 과수원에서 사과 주스를 얻고 산림지대에서 목재를, 텃밭에서 채소를 얻어 주 수입원으로 삼았다. 목재로 만든 가구와 공예품을 판매하고 가끔 텃밭 가꾸기나 목공, 생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입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을 반대하는 멤버도 있었다. 이는 직접적으로 땅을 일구는 노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팅커들의 생활 비용은 매우 적다. 집세를 내지 않고 대부분의 음식을 자급자족하고 새로운 물건을 거의 구매하지 않았다. 한 사람당 매달 소비하는 생활 비용은 약 100파운드, 한화로 약 15만원 정도였다. 참고로 나의 한 달 런던살이 비용은 약 250만원이었다. 구멍난 양말을 꿰매어 신는 것은 물론 해지고 찢어진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다. 꼭 필요한 것은 지역 벼룩시장에서 중고로 구입했다. 살면서 나는 수없이 많은 물건을 버리고 구매해왔다. 양말에 구멍이 나기도 전에 새로운 양말을 사 신었고 유행이 지났다는 이유로 멀쩡한 옷을 망설임 없이 버렸다. 양말 한 켤레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지구의 자원이 소비되는지, 얼마나 가혹하게 인간의 노동이 착취되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또 새로운 옷을 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돈벌이에 바쳐야 하는지도 곱게 바느질하던 한 팅커의 손길을 통해 비로소 곱씹어 보게 되었다. 이들은 가난을 통해 검소함을 배운다. 그리고 검소한 삶을 유지하며 지구의 자원을 묵묵히 지켜나간다. 팅커들은 지구를 착취하지 않고 공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몸소 보여주었다.